건축은 저한테는 약간 첫사랑 같은 존재고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되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상대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아련한 그런 거잖아요. 딱 저한테는 건축이 딱 그런 느낌. 되게 오랫동안 건축가를 생각하고 건축가에 들어왔지만은 진로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저한테 첫사랑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저는 건축공학과 99학번 김익범이고요. 지금은 법무법인 지평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감정평가사를 했었고요. 네, 지금은 저희 건설부동산 그룹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2학년 1학기 때 요즘 제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때는 약간 한옥설계라는 게 있었는데 그 한옥을 막 전국에 있는 한옥 가서 막 구경하고 그리고 엄청 크게 한옥 모형 만들고 막 한 학기 내내 그걸 했었거든요. 하면서 이거 왜 하나 막 사람들 다들 막 투덜투덜 대면서 하긴 했는데 그때 그래도 정확히 무슨 한옥 만들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기 되게 저 남쪽에 있는 한옥이어서 거기 가서 막 몰래 담 넘어서 들어가서 막 안에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 하면서 밤새도록 같이 뭐 모형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제일 나네요. 저 때는 건축도시 조경학부로 들어와서 2학년 때 이제 건축이냐 도시냐 조경이냐로 나뉘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건축학이냐 공학이냐가 또 나뉘고 그랬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건축을 택했는데 설계를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아쉽긴 한데 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는 어린 나이에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건축공학을 선택한 거는 건축공학이 좋아서 택한 게 아니고 그냥 건축학을 포기하면서 공학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관둘 수는 없으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건축공학을 택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공학은 빨리 포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건축공학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건축공학은 사실 제가 그렇게 애정이 있는 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다른 거를 준비해 봐야겠다는 생각, 전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리면서 다른 거 혹시 뭐 준비할 시험이라던가 뭐 이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대학교 때 그때 제일 친한 친구가 감정평가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때만 해도 감정평가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어봐도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기 한양대 건축과 다니는 친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자기도 그거 보니까 좋아서 자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듣고 알아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뭐 주로 이제 부동산을 평가하고 한다고 하니까 건축가 나온 것도 약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또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감정평가사를 먼저 준비하게 됐고 그때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하면서 법학을 처음 공부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법 쪽은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가 출신들이 그렇겠지만 약간 그쪽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야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법학 공부를 해보니까 의외로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과형 스타일이고 외우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되게 논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법학을 말로 된 수학이라는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법학이 나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할 때 내가 이럴 거면 그냥 한번 사법시험을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다가 그거 뭐 하다가 말고 또 하면은 이제 너무 막 이러다가 이도저도 아닌 게 될까 봐 나중에 그러면은 합격하고 한번 해볼 생각이 있으면 해보자라고 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막상 평가사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뭔가 고시 공부하는 게 좀 상당히 부담스러웠어요. 나이도 이제 30대 돼 가고 막 다시 또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게 그리고 또 시험도 어려운 시험이고 하니까 좀 고민하다가 그때도 로스쿨도 막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하고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을 해서 그냥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평가사 하다가 사법시험 준비를 하는 내내 불안했죠. 시험을 붙을지에 대한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막상 또 그 사법시험 준비를 할 때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뭔가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일단 역시 사법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고, 그래서 더 좀 조바심도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서 안 돼서 다시 내가 평가사로 돌아갔을 때 그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늘 하루하루가 힘들었어요, 진짜 그때는. 그리고 건강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최대한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냥 버텼어요. 그냥 뭐 특별한 사건이나 뭐 가치관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군대를 해병대 사병으로 갔다 오고 군대 제대하고 이제 인력사무소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집안은 아니었는데 약간 제가 뭔가 좀 내가 저런 데 가서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가서도 내가 적응하고 거기서 되게 잘 해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20대 23살 이럴 때 그런 것들 하면서 되게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하게 되는 거에 대한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내가 어떤 걸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이제 세상에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다들 지레 포기해서 그러는데 막상 거기 가서 보면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형 로펌 변호사는 크게 이제 송무 변호사하고 자문 변호사로 나뉘거든요. 이제 큰 로펌에서는 소송이랑 자문 변호사가 같은 업무를 하기는 거의 힘든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송 변호사, 송무를 하는 법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변호사 있잖아요. 법원 가서 재판하는. 저는 그런 변호사고요. 그리고 분야는 이제 건설과 부동산 쪽에 있는 소송 그리고 관련된 자문을 조금 하는 그런 걸 하고요. 그리고 뭐 소송 내용은 이제 주되게 하는 거는 뭐 건설 관련된 공사 대금 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기, 하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제일 기본적인 건설 소송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그리고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소송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평가사 출신이다 보니까 감정평가 관련된 소송들 많이 하고 뭐 건설 관련된 행정소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건축공학 학부로 나오긴 했지만은 뭐 기사도 안 땄거든요. 저는 기사도 안 따고 뭐 현업 경험도 없다 보니까 뭐 건축공학 관련된 지식은 그렇게 뭐 깊이도 그렇게 뭐 깊지가 않고 뭐 많지가 않지만은 그 정도 아는 것도 은근히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례로 뭐 처음 변호사 하는 사람들은 일단 보호나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니까 뭐 그 용어 정도만 알아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알아도. 그러면은 조금만 아는 척을 해도 좀 잘 아시네요. 그러면 제가 건축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되게 전문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도 찾아봐야 돼요. 뭐 찾아봐도 그래도 예전에 뭐 학부라도 나왔으면은 찾아보면은 봐서라도 그래도 이해하는 게 조금 빠를 수 있어서 좋죠. 그리고 평가사는 뭐 시험 공부도 했고 일도 했으니까 그거는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평가사 지인들도 많다 보니까 제가 뭐 관련된 거를 물어볼 때라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협업할 때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두 개 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미래까지는 제가 뭐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뭐 요즘 제일 또 되게 건축이 좀 복잡해지고 뭐 예전보다 이제 또 공기가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 보면은 큰 사업들은 공기에 또 금융 비용이 또 크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공기 가지고 분쟁되는 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공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이거를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냐 이런 거를 따질 때 되게 기술적인 그거는 정말 기술적인 공정관리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제 공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은 더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 부분이 아마도 법률적 분쟁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현장에서 일할 때는 이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를 사고가 안 터지면 별로 생각은 잘 대부분이 안 하니까. 근데 막상 뭔가 문제가 터지면은 생각보다 이건 꼭 건축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막상 뭔가 법적인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통상 당연하다고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형사 절차라든지 뭐 민사 소송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원래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관행이다 이런 거는 전혀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하기 되게 힘들어 하세요. 당사자가 되면은 본인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관행적인 거라고 이런 거를 본인도 일을 할 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했을 때 맨날 하던 거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래도 본인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라든지 교육받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알 수는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좀 조심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항상 본인이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저는 뭐제 그러니까 제 삶을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뭔가 바꾸고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는 딱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조인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뭔가 또 계기가 되면은 갑자기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뭔가 그런 계획은 없는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제가 변호사로서 경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이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분야 쪽에서는 더 전문가가 돼서 좀 시립대 건축과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건축공학 대학교 학부 전공이 막 그 당시에는 막 되게 내가 내 인생이 이제 그 범위에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만은 막상 인생 살아보면은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그 학부 전공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건축공학 전공했다고 해가지고 막 딱 그 협소한 그 분야 있잖아요. 건설사. 딱 거기에만 너무 이제 매몰돼서 내 길을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뭐 일단 뭐 취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뭐 전문성을 쌓아본다든지 이런 선배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되게 특이한 일에 건축과 나왔는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이렇게 여쭤본 경우가 몇 번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다 그쪽 처음엔 제로 베이스로 들어가서 그냥 다 거기서 열심히 하고 해서 다 전문성 쌓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외로 가서 해보면은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레 포기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